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보고 몇 분 전에 보고 또 보죠. 자, 질적 연구 탐구 사례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연구 문제 선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구 문제 선정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 어떤 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요런 그 이용자들이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네요. 어떤 경험 속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보는데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건 쪼금 개별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지 하는 것에 그리고 실제 그 요 뒤에 거는 좀 주관적인 어떤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침 보시면 이 자료 수집 방법 나오면 심층 인터뷰 10 명이네요. 딱 10 명의 스마트폰 이용자고 결국에 요 이용자들은 아까 그 양적 연구 방법과 비슷하게 고등학생, 재학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하고 면접 자료를 해석하는 거 면접이란 건뭐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쪼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의 어떤 그 자료 수집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인데 이게 여기서 연구 계획 수립이죠. 어떻게 할 거냐 how에 대한 거죠. 연구 계획 수립. 글씨가 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시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전 마우스로 쓰고 있는데 쉽진 않은데요. 그래서 어 결국에 면접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이용자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래 가지고 뭐 스마트폰 과다하게 중독되면 사회성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상 공간에 보통 우리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 한번 해 봅시다. 그 인간이 뭐 하루 동안 가지고 있는 시간은 뭐 아주 그 세상에서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인 누구나 24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4 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데 활용할 시간은 없겠죠.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그런 SNS라든가 여러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실 세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세계,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직업, 뭐 일을 가지고 있으면 일들, 아니면 본인의 뭐 본분, 우리 학생이라고 하면 뭐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또는 가족 관계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시간을 덜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성에 있어 가지고 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요즘에 스마트폰 이야기하면 그 제일 많은 게 뭐 안전 문제 그런 게 많아요. 걸어가면서도 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거북목 뭐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문제 있는데 또 헛소리하기 시작하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4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이런 그 심층 인터뷰 면접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어 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자료 수집인데 요게 좀 재밌습니다. 요건 좀 한번 봐 보시죠. 자료 수집인데 이 자료 이런 자료들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면접해 가지고 나오는 대상들인데 실제로 막 이렇게 처음 보면은 여러분 읽어 보셨겠지만 불안하고 초조해. 없으면 떨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 학교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알아서 이런 중독 현상을 자기 절제가 좀 힘들다고 하면 알아서 아침에 걷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완전 공감 안 하고 좀 "저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이렇게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지니고 있어야 안심이 된대. 마음의 안정을 스마트폰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는 거 이어지는 이게 좀 의외입니다. 요즘 SNS나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기분이에요. 잠시 스마트폰이 친구로부터 소외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떻다는 거예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쪼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어떤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 가지고 필수품이 아닌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이런 SNS나 메신저 요런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이건 좀 역발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이게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중독하고 사회성하고의 관계가 부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써 요런 어떤 그 온라인상 네트워크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반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요런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인터뷰도 좀 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생각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목 디스크 나오네. 제가 이걸 깊게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여기도 나오네요. 이게 막 실제로 이게 눈이 피로하고 목 디스크 그럼 손가락도 아프고 결국에 이거는 건강을 해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각 어떤 그런 이게 연결고리 이 카테고리마다 어떤 그런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수집했고요.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저는 바로 자료 해석을 해 버렸네요. 이 자료 해석인데 여기에는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놨어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과의존 상태에 놓여 있다. 불안불안하고. 그다음에 없으면은 상실감, 집단 떠올림 등 불안 뭐 이 위험을 느낀다. 뭐 요런 거. 그다음에 과의존으로 신체 건강에 악화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저는 수집이랑 해석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론 및 제언. 아 결론 및 제언. 제언은 여기에 어 결론이 나오잖아요. 뭐다."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시사점 또는 거기에 덧붙이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초래하니까 뭐 요렇게 해 보자."라든지 "요렇게 해 보자."라든지 뭐 "요렇게 하는 거를 권장한다."라든지 뭐 고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스마트폰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정신 건강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빨리 과의존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걸 해소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결론 내려지게 되겠네요. 질적 연구 방법 이런데요. 사실 제가 시간이 많이 허락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 가지고 강의식으로가 아니고 좀 이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질적 연구 방법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생각이 다들 각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저걸 저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질적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어떤 수준의 정도를 떠나서 우리는 '나와 누군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런 것들 느끼는 건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여기 뭐 이상한데. 볼까요?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하면서 뭐 이야기를 다 했어. 다 했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연구 방법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걸리진 않고 제가 뒤에 먼저 할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자료 수집 방법 이야기하면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회문제 탐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자료 수집 방법인데 질문지 면접법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뭐 참여 관찰법 이렇게 있는데 요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이 3 개가 가장 주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을 요 앞에 담아 놨고 요 뒤에 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어 게 나오는데 요거 먼저 하고 앞에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문제 풀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문헌연구법인데 문헌연구법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문제 탐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학에 가 가지고 어 그냥 리포트 소논문 또는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가 아니고 거의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뭐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물, 역사적 문헌, 공식 문건, 신문의 잡지, 통계 자료 요런 거 신문의 잡지, 통계 자료 요런 거는 웹도 포함이 되는 거죠, 웹도. 웹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웹 자료 뭐 유튜브 뭐 여러 영상 자료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우리의 어떤 초급 수준의 연구라고 하면 사실 문헌 연구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가장 설명이 많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요런 자료들은 실제로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2차 자료거든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걸 문헌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니까 문헌 연구법이고 실제로 문헌 연구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끝내 버리죠. 요거 하나로 그냥 여러분들이 연구를 끝내 버리죠. 실제적으로 누가 뭐 다른 걸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시간이 오늘은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좀 이게 재밌거든요.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밌거든요.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이 여러분 실험실에서도 재밌을런지 모르겠지만 실험실에서도 재밌겠죠. 뭐 현상이 나타나고 뭐 뭐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고 막 가끔씩 폭발하면 안 되는데 폭발하기도 하고 막 이게 막 흐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 그런데 사회 실험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미가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되면 어떤 뭐 인간 윤리 문제라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 실험법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야기에 재미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요건 다음 기회로 돌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문헌연구법이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요 5 가지 방법 중에 어 가장 간단하게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과 비용 절약.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질문지법하고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폭넓은 파악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 보지 않아도 가장 어떻게 보면 넓은 어떤 지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텍스트들, 어떤 그런 문헌들, 책들, 도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본인이 생각한 것인 양 고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출처만 명확히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동의를 얻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반 어떤 난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양적 연구 방법하고 질적 연구 방법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연구 자체가 문헌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어떤 결과물들을 다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게 단점이 있는데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뭐 이거 그냥 가져오는 건데요? 가져오는 건데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구의 일기가 있습니다. 뭐 안내 일기가 있다고 합시다. 안내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던데 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안내 일기랑 현재 안내 일기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똑같은 걸 가지고 와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지식인 막 검색해 보고 그래서 그 자료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식인보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고 "내가 이걸 뭘 모르겠어." 그러면 주변에 아주 작은 도서관 말고 정말 큰 도서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한 공공 도서관에 가시면 그 해당하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아주
아주 대단하진 않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검증돼 있는 자료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가 이거 15분 벌써 지났는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서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냥 마구잡이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어 어떤 그런 선정하는 어떤 위원회 이런 데서 검증된 책, 어떤 부분은 베스트셀러, 어떤 부분은 또 도서관 이용자들의 수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 내가 이걸 진짜로 알고 싶은데 참 알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서점이나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책방, 책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터넷 서점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고들, 문고들 교보 문고라든지 영풍 문고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문고들을 가거나,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도서관을 추천합니다. 도서관 추천해 가지고 추천해요. 완전 강추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의문이 나면 그런 또 책을 찾아보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가는지 몰라요. 별로 제가 그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이랬을 때 제가 실감이었으면 반응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 지금은 제가 이 녹화 강의가 어려운 게, 라이브면은 학생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 얼굴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보이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뢰성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지식인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어떤 글을 남겼어도 그 글에 대한 출처라든지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이 주관이 개입된 거를 가지고 그걸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문헌연구법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지법 요거는 너무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삼총사들은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질문지법인데, 질문지법은 질문지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질문의 응답 또는 직접 기록하게 하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질문지법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어떤 그런 이야기는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많은 자료, 아주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 가능하대요. 그쵸? 아까 제가 말했던 양적 연구 같은 그런 방법, 이게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효율적이라고 하는 요즘에 학생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고요하겠죠. 어 "말해 주세요." 학생을 들을 거니까. 1 3, 2, 1 가성비. 가성비. 누군가는 말했을 것 같네요. 어떤 말이 누군가는. 가성비. 가성비란 건 결국에 가격 가격 또는 비용 대비 어떤 겁니까? 성능이라든지 효과가 좋은 겁니다. 예, 가성비가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건 가격이나 비용은 저렴하고 성능이나 효과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가성비가 있고 효율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단점으로는 문맹자에겐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설문 자체가 질문지를 에 있는 설문 자체가, 설문의 내용 자체가 글로 돼 있죠. 그림으로 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맹자에게는 어렵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 내용을 오인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불성실하게 A 막 이렇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질문지 회수율이 어 낮거나 회수율이 낮다. 이거 제가 어제 아까 어제는 아니고 몇 시간 전도 아니고 한 1 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게 다 나오네요. 회수율이 낮거나 질문 구성이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엄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좀 이따가 문제로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30분, 35 분에서 40분 정도, 40 분까지는 안 갈게요. 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아까 말했죠. 양적 연구 방법에서. 그래서 표본을 선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그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집단의 성별, 지역, 연령, 재산, 학력 등을 잘 반영해 가지고 추출해야. 추출이란 건 우리가 어떤 상자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뽑는다는 건 다 뽑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상자에 있는 일정 부분을 뽑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다 가져오는 건 추출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다 가져오려면 상자를 그냥 부어 버리면 되지 뭐하러 뽑아요. 그쵸. 결국에 다 가져오려면 이건 추출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네 가져오는 거고 이게 밑에가 모집단이 될 것이고 위에가 표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표본을 잘 선정해야 한다. 근데 선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면접법 보겠습니다. 면접법 보시면 사실 여기서 구조화 비구조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질문지법의 그 어떤 질문지 같은 건 상당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미로처럼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뭐 그냥 다 틀에 박혀 가지고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 번, 2 번, 3 번 있으면 3번 클릭하고 3 번에서 뭐 3 번을 했으면 3번 중에 뭐 5번 물음에 가 가지고 뭐 1, 2, 3 중에 4 중에 고르고 막 2번 고르면은 바로 막 8번 가 가지고 이 6, 7번 건너뛰고 막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 정형화돼 있다는 말입니다. 구조화란 말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다음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나중에 내년에 대학 가 가지고 대학 입학하는 데서 면접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 면접에서 질문한 내용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그다음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비구조화된. 사실 저는 비구조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면접이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구조화지를 예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응답자는 어 반드시 내가 예상했던 그런 응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뭐 그 내담자 연구자의 순발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는 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좀 그렇게 엄밀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면접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지법에 비해 가지고 좀 구조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거의 구조화된 경우가 잘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어 어 질문지법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맹이 이라는 거는 이제 말은 당연히 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면접법은 그 질문으로 하고 어 이제 이 질문이란 게 글로 되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로써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맹자에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은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 비교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이제 이게 비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이분법적 어떤 근대의 어떤 그런 지식의 어떤 그런 그 방법인데요. 사실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얘를 알고 싶은데 A를 알고 싶은데 B랑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A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어 여전히 어떤 근대의 어떤 이런 방식들이 현대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근대의 그런 뭐 이 방식들이 현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넘어서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면접법 보시면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단점 보시면 시간과 비용이 음 많이 들죠.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10 명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따라서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더라도 요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면접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면접의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쓰더라도 이 역량에 따라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연구자의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어 맞는 대상자가 사실 아니라 이런 면접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밀하고 아까 스마트폰 중독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개인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가정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 같으면 질문을 하겠어요. 제가 연구자라고 하면 면접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다가 하면은 응답 안 하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도 않고 이게 상당히 세련된 어떤 자료 수집 반응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보시면 상담 선생님들이 대표적인 어떤 면접법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상담 선생님들도 영향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담 선생님들은 어떠한 그런 내담자 상담 선생님 간에 일정한 어 뭐 서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담을 여러분들이 개인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학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 진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심리 상담을 한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연구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뭐가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면접법 자체가 상당히 의도는 좋고 잘만 되면 좋은데 사실 요게 또 쉽지 않은 방법이다. 오늘 계속 쉽지 않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강의를 이거 지금 시간 내에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마지막 참여관찰법인데 참여관찰법은 제가 아까 인류학자 이야기도 했는데 직접 연구 대상의 생활 속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어 실제로 어떤 참여관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실제성. 그리고 요거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또는 자료의 어떤 실제성이 보장된다는 말은 그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날 것, 날 것. 어 제가 왜 날 것을 좋아하느냐? 제가 회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뭐 생생한 뭐 비비드한 어 날 것의 생생한 아니면 진짜 레알 진실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생한 자료로 나와 있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의 실제성 보장이 있어 가지고 참여 관찰법은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면접법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면접법은 내담자가 이야기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여 관찰법은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죠. 예,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침 나오네요.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 어 네. 그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제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주관이나 편견 개입의 가능성이 있고 요거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고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건 왜곡된 자료,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가장 여기 좀 중요한 건 예측하지 못한 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요런 데 그 오지나 오지 어떤 부족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뭐 한 3달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야 뭐 2-3달 이렇게 연구하지 그 위대한 문화인류학자 이런 분들 뭐 한 3 년, 뭐 5 년 뭐 이 갑니다. 그 현지인 다 되는 거죠 사실. 한 5년 정도 살면은. 그러면 막 거기 있다가 집단에 있다가 막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진짜 뭐 폭행을 당하는 경우 빈번하고 막 실제로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연구자가 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질문지법, 면접법의 자료 수집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지법과 면접법에서는 응답자의 반응이 응답 응답자의 반응이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응답자의 반응이라는 말은 결국에 이 주체가 연구자란 말이에요. 연구자가 어떠한 액션을 나타내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 선생님이 어떤 평가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선다형으로 그쵸? 객관식으로 선다형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바로 또는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오면은 그걸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여관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관찰법은 네 응답자의 반응을 가지고 뭐 연구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찰자 이미 어떤 대상이 딱히 정해진 게 아니고 뭔가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예 여기에 속해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가 버려서 어 본인의 어떤 일상 그래서 본인의 생활 자체가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의 기분이라든지 관찰자의 어떤 그런 어 뭐 오늘의 기분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32 분이 지나가는데요. 우리 문제 풀면 끝나거든요.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1 시간 수업은 50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종이 쳤네요. 제가 한 한 5 분? 5 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는 출제에서 구성될 겁니다. 중요하게 구성될 거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풀어 봤을 거니까. 자료 수집 방법 A씨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관법 중 하나이다. 자 우리 아까 방금 제가 3 가지 말씀드린 거네요. 자 B는 A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요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C는 이렇게 문제 이렇게 2 개가 엮였으면 확실하게 선지를 나눌 수가 없으면 선택권을 나눌 수 없으면 두 번째 거 보면 됩니다. 문제 푸는 방식이 그래요. C 보시면 C는 A, B에 비해 그러면 우리가 이게 3 가지 이렇게 변수가 다 나오면은 쪼금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BA만 있으면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보통은 앞에 거를 먼저 읽겠지만 '아 이거 모르겠네.' 뒤에 거를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C가 확정이죠.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생생하다. 결국에 C가 뭐가 되는 거고요. C가 참여 관찰법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위에 안 쓰고 밑에 나눴어요. 그냥 나중에 이게 보기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A, B가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인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거.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뭘까요?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질문지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면접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A는 B에 비해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아니죠. 아니죠. 면접법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질문지법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비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그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서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서 뭐 새로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질문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한 게 일정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좀 요런 쪽으로 뭐 B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B는 A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그렇죠. 질문지법은 아까 우리 양적 연구 방법에서 봤을 때 질문지법은 500 명 표본이라고 할지라도 면접법 몇 명? 10 명. 그쵸. 그래서 B는 A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오케이. 2번 정답이 되겠네요. C는 B와 달리 참관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참관법은 가장 뭐예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구나. 참관법은 계획이 가장 없습니다.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 자체가 없습니다. 어 도구 자체는 나의 눈, 나의 생각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쵸? 자 B는 틀렸죠. 그래서 B는 AC에 비해 질문지법은 다른 것에 비해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가장 낮죠. 그쵸? 이건 수량적인 거. 그쵸?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다음 C는 더 키울 수가 없어서 C는 AB와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 아닙니다. 참관법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언어적 상호작용 대화도 할 수 있죠. 대화도 할 수 있는데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쵸? 필수적이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 볼까요? 9번 보시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질문지 일부이다. 이런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질문지 먼저 한번 볼게요. 원래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쓰기 읽고 요걸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보기를 보고 여기서 확인하시니까. 특히나 뭐 국어 막 이런 거는 이 밑에 뭐 보기 먼저 보는 게 맞죠. 보기를 먼저 보면은 제가 하나 여기 팁을 하나 드리면 보기가 결국에는 이게 평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여러분들 출제 의도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를 확인을 요런 어떤 제시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먼저 보기를 37 분 자 볼게요. 네. 추천합니다.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는 지역 경상이라고 쓸 겁니까? 경상도라고 해 가지고 쓸 거예요? 경상도. 우리 뭐 경상도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뭐가 없어요? 경기가 없네요. 그죠? 뭐 서울도 없고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조금 이따 선지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 당신은 일 주일에 사교육을 총 몇 시간 받습니까? 3 시간 이하는 3 시간 포함하죠. 3 시간 이상도 3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럼 3 시간을 정확히 3 시간을 받는 사람은 1 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2 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모름. 이거는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고 모름 무응답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특별히 뭐 문제는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 늦은 밤까지 행해지는 사교육이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이 건강에 안 좋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예."라고 대답해야지 왠지 진짜 착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바른 사람 같고. 이게 막 악영향을 늦은 밤까지 그것도 그냥 사교육도 아니고 늦은 밤까지 행해지는 사교육이 막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냐고 이걸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쵸. 좀 어렵겠죠. 그래서 소신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것도 쪼금 문제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1, 2, 3, 4번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 항목에 포괄성이 결여된 문항이다. 포괄성이란 뭡니까? 포괄성. 우리가 응답 항목에서는 우리가 여러 선지들 중에서 질문지법에서 여러 선지들 중에서 다 우리가 선택은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포괄성이라는 것 자체가 음 모든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지역이라고 할 때 모든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와 도로 나눕니다. 이 시라는 건 우리가 뭐 양산시 이런 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랑 광역시 요런 것들, 그다음에 도는 일반 도들 13개 도인가요? 13개 시도인가요? 13개 시도가 맞을 겁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13개 시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개 시도가 맞을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특별시는 고 지역의 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도들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경기가 빠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괄성이 결여된 문항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응답 가능한 모든 선택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 1 번하고 관계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묻는 문항이 있다.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묻는 문항은 없었어요. 그쵸?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묻는 문항은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 문항. 상호 배타성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상호 배타성이란 건 서로 배타성이란 건 지금 41 분인데 큰일 났는데 그냥 뭐 50분 채우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 나치 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우리 국수주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 그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엄지현 선생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치에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 개념이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이 방송사고다. 잠시만요. 이 개념이 생각이 안 나요. 방송사고 같은데. 배타성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배타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개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갑자기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이 배타성 혐오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배타성 이게 이게 나치즘이 아니고 이게 뭐 개념이 있는데 국가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아유 저는 네. 이게 국가주의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알고 있는 개념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뭐 국가주의 맞는 것 같아요. 국가주의 맞는 좀 더 세련된 개념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우리가 2002 월드컵 요럴 때도 경험이 있었고 우리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럴 때 이런 관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떤 우리 국가들 내부에서 응집력을 높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개념들이 있어요. 결속을 다질 수 있지만 외부랑은 이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상호 배타적이란 말은 어떻게 어떠한 A라 B가 어떻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이 있다는 거는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겹치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뭐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3 시간. 3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포함되고 1 에도 포함되고 2 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경우도 있네. 제가 진짜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이 2 번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이 있다 그러는데 4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보면 양심에 찔려서 앞에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있는데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45분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요거 줄 긋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의 나이는 했는데 20세 미만 15 세, 2 세, 예 2 세란다. 2살 뭐 이렇게 다 되는데 50이 넘어가시면 대답을 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의 문제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포괄성을 갖추어 줄도 막 이상하게 꺼지네. 포괄성을 갖추어 어
조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응답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데 50세 이상 어르신 들어서 50세 어르신은 아니다 요즘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아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은 해 놓고 1 시간 이하, 1 시간 이상, 1 시간 이하, 1 시간 이상 이렇게 중복이 되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 상호 배타성이 없는, 상호 배타 응답 항목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 하나 더 있어요. 기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 이게 주당인지 일 하루인지 뭐 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명료하여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사 대상자들마다 이게 월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1 번하고도 연결된다. 되시겠죠? 요거 놓친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가요? 네. 그다음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대. 이 아까랑 비슷한 거지. 그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질문에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데 요거를 마치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아의 인터넷 검색과 검색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장소는 이야기인데 인터넷 검색하 인터넷 인터넷 게임하고 검색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묻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가지 내용만 물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꺼 주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따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명했던 개념이 뭔지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나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주의, 국가주의 뭐 이런 거 다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국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했는데 나치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좀 녹화 마치고 생각해 보고 말씀 47 분이 지났거든요. 아 정말 고생했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다음 역시나 훌륭하신 엄지윤 선생님께서 다음 주부터 잘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고생했습니다.